자, 박근혜 편지를 들고 나온 유영아가 박이 상당 기간 고심했다. 특정 분들 합당 창당 염두에 둔 거 아니다. 여기서 이제 특정 분들의 합당이라고 하면 결국은 김문수가 있던 자유통일당과 그리고 서청원, 조원진 등이 가세한 우리 공화당의 합당을 이야기한겠죠. 그래서 자유공화당이라고 이름을 발표하자마자 3인이 다음날 이 편지가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 사람이 있는 정파는 박근혜 자신을 위해서 3년 넘는 오랜 세월을 거리에서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박은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은 그거는 뭐 대의를 향해 따라가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하던 초창기부터 박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한국당에 같이 다 해서 문정권 타도를 위해 애를 써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게 옳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창당이라고 하면 홍문종이 친박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나왔다. 그러면서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러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하나를 합치지 못했을까요?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것도 있지만은 또 탄핵 세력을 포용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작 그것뿐이냐? 아니죠. 문정권을 향해서 투쟁하는 어떤 이 강도나 방법 방향에 대해서 한국당에 대한 불신, 배신들도 있었고, 특히 문정권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 가는 과정에서 한국당에 지금 제대로 된 투쟁이 없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등에서도 한국당의 무기력한 부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이런 정파에 합류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박근혜 개인을 위한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보수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가느냐에 대한 방법론이나 투쟁론, 이런 부분을 둘러싼 어떤 정파의 지금 대립이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흔히 정치권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파의 대립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듬고 다듬어서 오랜 기간 숙고해서 나왔다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 정파의 방향, 노선 투쟁 등이 배경이 된 이 모든 부분을 감옥에서 말 한마디로 정리시킨다? 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 말 한마디에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 유영아는 기자회견 후에 기자를 만나서 자필 메시지를 보여주며 박통이 많은 고심을 한 걸로 한다. 발표 여부는 접견에서 결정했다. 메시지를 쭉 생각하셨던 것 같아.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총선 42일 앞두고 자신을 그래도 제일 충성한다는 사람들, 거리에서 투쟁한다는 사람들이 합당을 한 뒷날 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솔직히 좀 엿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당이나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김문수, 조원진 등이 지금 합당한 자유공화당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아직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그러면 네의 거취는 뭐냐고 하니 미래통합당에 복당하든 미래한국당에 입당하든 대통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 진로에 대해 허락이나 양해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허락을 받겠다 했어요. 자, 이게 언제 한 발언이냐? 4일날 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당적을 유지하던 유영아가 지난 2월 16일 날, 2월 17일 날 미래통합당이 발족을 했는데 그 하루 전날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당의 당적을 탈당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유영아가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했어요.
박통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데 5일날 만나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상의를 안 하고 한 겁니까? 난 그것도 궁금해요. 적어도 4일까지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박통하고 상의가 안 된 것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편지 발표하고 뭐 외관상으로 보면 속마음은 안 그럴 거라 봅니다만은 지금 밖에서 미래통합당에 애를 먹이던 친박 세력들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어서 낙동강 오리알을 만들어준 대가로 미래한국당에 가서, 거기서 미래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죠. 비례대표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례 후보만 있는데 공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내가 이만큼 밖에 마지막 남아있는 미래통합당의 저항 세력인 보수 세력, 부스러기들을 다 깨버려서 날려버린 대가로 나한테 비례대표 하나 주라. 지금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자, 2017년 3월 박이 구속된 이후에 유일하게 유영아만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날은 박의 편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 박의 거취를 따르겠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말씀은 있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날 자기가 상의해서 할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이미 박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흔들었으면 4일날 그걸 편지를 보인 자리에 나는 내일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하겠다라는 게 맞았지요. 자, 박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 해놓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유영아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자기 지분을 노리거나 이익을 위해 대통령 파리, 박근혜 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니까 자유공화당 대변인이 입장을 내고 유영아는 메시지 전달자 이상의 정치적 행동을 중단하라. 자, 17일 날은 통합당을 탈당하고 오늘날은 왜 미래한국당에 찾아갔는지 지금 밝혀라. 자기 행동은 친박파리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문거리죠. 옛날에 문고리 3인방 요즘 어디 가서 있어요? 깜빵살이 다 하고 풀려 나왔어요? 저는 박통이 그 문고리 3인방을 옹호하고 끼고 돌아간 거 그 자체에 저는 망조의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그 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은 그 세 사람을 옹호했어요. 근데 새로운 문고리가 누굽니까? 유영아입니다. 자, 유영아는 그 라스트 도어맨이 됐어요. 문을 딱 잡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박을 팔아서 한 건을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자기는 박파리를 하지 말라고 자유공화당이나 밖에 있는 세력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는 그 다음 날로 황교안이가 만드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나는 박 편지를 전달해서 장외 보수들을 지리멸렬시켜서 이제는 거의 뭐 그 사람들하고 합치든 안 합치든 그냥 그들은 끝났으니까 박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나한테 한 자리 주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자유공화당 대변인은 3년간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저항해 싸우다 5인이 운명을 달리하셨고 수십 명이 감옥에 갔고 수백 명이 다쳤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태극기 세력을 매도하면 그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며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이 달랐지만은 장외에서 투쟁을 문정권의 이 전성기에 서슬이 퍼럴 때 투쟁해 온 사람들의 열정에 대해서는 저는 참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그 방법론이 언젠가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고 그야말로 열정 착취가 되지 않을까봐 우려는 여러 차례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광화문에 한 번도 일부러 안 가고 집회도 다른 데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부분에 저는 정치 안 하지만은 혐오를 합니다.
깡패도 깡패끼리의 서열이 있고 의리가 있고 지켜야 될 도가 있고 도둑도 그렇고 사기꾼도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정치의 도리를 넘어서 버린 그야말로 정치를 희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홍준표와 김태호를 제거했습니다. 이현주는 부산 중동 영도구에서 부산 남을로 배치를 했습니다. 뭐 남을이 더 낫죠. 중동 영도구보다요. 영도가 원래 호남 사람들이 많고 선거가 쉽지 않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현주는 살려주고 김태호하고 홍준표는 제거를 했습니다. 자, 김태호는 무조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버티겠다 해서 창원 성산도 거부했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그래도 명분이라도 좀 있었습니다만, 홍준표는 창녕 밀양에 하겠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양산에 김두관이가 나온다니까 이제 김형호가 직접 홍준표에게 나동현이라고 양산 시장한 사람을 설득해 추가 공모에 응하게 하면 컷오프 하지 않고 같이 경선을 시켜주겠다고 며칠 전 직접 전화를 했을 때 국회의장까지 지내고 팔순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악한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동현을 이용한 내 공천 배제 작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준표가 가려고 했던 양산을 공천에 추가 공모를 해서 나동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홍준표를 잘라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황교안의 견제와 김영호의 속임수에 속아 낙천됐다. 무엇이 홍준표다운 행동인지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 야비한 정치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는 5일날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간위에서 2번 컷오프 하지를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밀양, 함안, 의령, 창녕에서 무소속으로 생각했는데 공간위가 안 된다 해서 양산을 해왔는데 여기서 컷오프하면 당을 나가라는 거 아니냐. 경선을 나동현과 더불어 시켜주면 참여할 거고 기존의 예비 후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게 무소속 출마 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홍준표는 의지를 불태웠는데 어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와 홍준표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이번에 살아서 또 국회로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 대선에 도전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이 대선을 지향하면서 지금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좀 뭐라 그럴까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반대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황교안이 홍준표를 제거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TK에도 PK에도 별 마땅한 중진급이 없습니다. 그나마 약간 중진도 이번에 다 제거됐고 그렇습니다. 근데 김태호는 총리 서리까지도 가봤고 홍준표는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도 했잖아요. 홍준표는 당대표 2번 했지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살려놓으면 어떤 형태로든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이 라이벌이 될 수 있고 또 개헌에도 불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홍준표를 제거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 결국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홍이 놀아나다가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면 홍준표가 좀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그렇게 보여요. 지난번에 제가 이원 집정부제 개헌 홍 대표 있을 때 만들어진 건데 홍은 입장이 뭐냐 이러니까 또 홍 지지자들이 다 달라서 그랬는데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원 집정부제를 지금 황교안이 들고 나와서 문제지 홍 지금 당 대표도 아닌 사람한테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비 걸 의사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어제 홍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황을 뿌리를 뽑겠다고 이빨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빨은 그럴 때 갈아야지 어디다 대고 엉뚱한 데 갈고 있습니까? 근데
정치 도의가 김형호나 그 황교안이 이러면 안 된다고요. 홍을 지역구에서 옮기라고 해서 양산을에 나동현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양산에 출마라고 요구했고, 또 김영호도 밀양으로 와서 고향은 안 된다고 해서 옮기라 했습니다. 그러면 옮긴 데서 경선은 시켜주는 게 맞지요. 그래서 양산을로 오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당선시키고 뭐 저는 시장쯤 하겠습니다 이랬겠죠. 그래서 그걸 믿고 나동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줄 거로 믿고 와서 김두관이하고 싸우려 했는데, 매일같이 사무실에 나오던 나동현이 사흘 전부터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곧이어 양산을 추가 공모가 당의 홈페이지에 떠서 보니 공관위에서 나동현이한테 추가 공모에 응하라고 설득을 했다. 그러니까 홍준표로 하여금 고향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양산으로 꼬셔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김영호 씨 인천에서 지척권을, 서울 강남에서 척권을, 또 영도에도 또 척권을 꼽으면서 이런 장난치면 안 됩니다. 김영호 무슨 공천 잘한다는 사람들 있는데요. 웃기지 말라 하세요. 지 이익 챙길 것 다 챙기면서 또 황을 위해서 미래의 적도 제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의 수준으로 대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여러 가지 잠룡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김태호, 홍준표를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서울에서 다 하자, 자기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끌고 왔으면 저 사람들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황은 안 나갈 듯이 또 무슨 뭐 서울 강남이나 어디 편한 데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듯이 보이더만은 밀려서 나가면서 이제 저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는, 자기가 종로에 나가니까 너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물론 당한 사람도 어리석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심한 노릇이라고 봅니다.